안녕하세요. 오선미입니다. 여러분하고는 구면이죠. 저번 학기 파이썬에서 우리 자격증을 공부하기 위해서 같이 모였었는데 이번엔 자바 프로그래밍을 같이 하게 됐어요. 3주차부터는 제가 녹음을 통해서 좀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자꾸 끊어가면서 하기가 좀 잘 안 돼서 좀 말 실수가 있더라도 좀 이해 바랍니다. 음, 이번 수업차는 이제 반복문을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뭐 활문, 뭐 두할문, 포문, 그리고 중첩 반복문, 그다음에 브레이크와 컨티뉴하는 기타 제어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클립스를 띄워서 이렇게 타이핑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은 이번 과정에서는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후에 객체 지향 개념 들어가서 클래스 모델링 들어가게 되면 생성자부터 해서 각각 하나씩 추가하고 만들고 이런 것들은 코드를 같이 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복문에서 보통 포문부터 많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일단 반복문에 주로 많이 쓰는 게 포문하고 활문이에요. 그러면 반복문 하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반복을 수행하는데 제어할 수 있는 반복 제어 변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제어 변수의 초기값과 반복을 끝내는 데 필요한 경계값. 그 종료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반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반복 제어 변수가 갖는 값에 그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차이점,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이 활문은 이 while이라는 문장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조건식, 즉 경계값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반복을 제어할 수 있는 변수들의 초기값과 그 다음에 그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을 이 while 문장에 모두 담을 수 없다는 거죠. 포문 같은 경우는 포하고 나서 그 가로 열고 그 조건에 다 담을 수 있는데 이 while은 그게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집합기호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문장 1, 2가 있는데 이 문장 1, 2, 3 계속 하는 그 문장들 중에 반복을 제어하는 변수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 문장도 올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내가 수행해야 되는 그 기능일 하나라고 잡는다면 반복 제어 변수가 변화되는 문장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복수계의 문장으로 화해문에 영향을 받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블록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예를 들면은 지금 i라는 것이 반복 제어 변수가 됩니다. 제가 포인트 좀 잠깐 바꾸고요. 자, 이 i가 반복 제어 변수가 되는데 이 화해문 뒤에 나오는 것은 5보다 작다. 그럼 5보다 작은 게 참일 동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i가 그러면 처음엔 몇이었는가? 그거를 반복 제어 변수의 초기값을 하는데 그건 화해문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미리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 i 플러스라는 것은 반복 그 제어 변수의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1, 2, 3, 4 이렇게 해서 5번이 환영합니다가 반복되는 게 되겠죠. 자, 구구단 중에서 출력하고 싶은 단을 입력하시오. 저희 파이썬 공부할 때 이거 했었죠. 구를 입력하게 되면 화면에 출력할 때 라인 단위로 출력한다는 거에 차단을 두시면 이 한 줄 한 줄 한 줄을 출력할 때 반복되는 요소를 찾는 겁니다. 제일 앞에 반복되는 구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출력으로 나가도 되는 것이고, 자, 1, 2, 3 하나씩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이 증가하고 있는 요소를 반복 제어 변수로 잡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출력하기 위해서는 9는 그대로 두고, 즉 입력받은 변수를 그대로 표현을 하고 뒤에 1부터 9까지 변화를 시키면서 입력받은 값과 그 변화되는 제어 변수의 값을 곱한 값을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구단 표현의 주로 이제 주요 요점을 보면 화해문에서 9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여기 이제 출력문에서 그 플러스는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n은 입력받은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수와 곱하기 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어변수 i. 이 i가 여기 앞에 초기값 지금 9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 i 제어변수의 초기화는 여기에 있네요. 7번 라인에. 반복문의 가장 전형적인 예제가 이 sum 합계를 구하는 예제하고 구구단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um을 구하는 것도 그 대표적인 어떤
방법을 보면 지금 포문으로 표현하면 더 간단한 코드로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이 int하고 i는 1 그리고 sum은 0. 자, 지금 초기화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자바는 C 언어와 다르게 초기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명시적으로 눈으로 확실히 알아볼 수 있게 초기화를 해놓은 게 좋죠. 특히 언제요? 누적할 때. 누적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언제부터 무슨 값부터 시작한지를 명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초기화 작업을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화일이라는 것은 화일문이긴 화일문인데 일단 수행하고 나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뒷부분에서 체크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화일문하고 화일문의 차이점은 두화일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번은 수행을 할 수 있고 화일문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수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화일문에서 대부분 많이 쓰는 경우는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에, 그래서 입력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뭐 참인지 거짓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체크를 해나갈 때, 지금 보시면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폼이 있을 때는 두화일문이 굉장히 적합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이제 포문이 나왔는데 반복을 제어할 수 있는 변수의 초기값, 그리고 여기 조건 실어 있는데 경계값이 되겠죠. 반복의 끝이 되는 것을 조건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증가하는 증감식,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포하고 가로 안에 묶어서 세 가지를 다 표현하는 문장이 됩니다. 이 집합기호는 블럭일 때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포하고 문장이 하나만 나온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0부터 4까지 출력하는 프로그램들을 보겠는데 i의 값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프린트 문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프린트 ln이에요. 따라서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i의 값은 i 하고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가는 거죠. 0, 1, 2, 3, 4까지 출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화일문을 통해서 서메이션 구하는 걸 했었는데요. 그거는 앞부분의 화일에서는 이 i가 밖에서 초기값이 구해졌었죠. 이렇게. 근데 포문에서는 이 안에 있을 수 있고요. 자, 자바에서는 그 선언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중간중간에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t i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변수, 즉 썸이라는 것은 중요한 변수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이사이 필요할 때 선언하지 말고 좀 위쪽에서 쭉 나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어하는 데 필요한 제어 변수 이런 것들은 특정한 어떤 값을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사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선언해서 쓰셔도 됩니다. 뭐 문법적인 오류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인식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계획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코딩하거나 또는 계획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변수들은 상단에 C 언어처럼 상단에 모두 선언해 놓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팩토리얼 계산은 지금 뭐 롱값을 쓰고 있는데요. 팩토리얼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롱을 쓰고 있습니다.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반복문을 통해서 계속 본인과 곱해가는 게 팩토리얼인데요. 자, 이게 지금 자기 자체를 다시 계산해서 또 다시 저장하는 거. 이거를 플러스 같은 경우는 누적이라 했고요. 지금 곱하기도 어떻게 보면 누적입니다. 그래서 초기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0으로 했지만 곱하기는 초기화를 1로 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좀 보시면서 예제 보시면 되겠어요. 랩에서 약수를 계산하시오 그랬는데, 그럼 약수란 것은 어떻게 될 건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고 나서 약수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간단한 솔루션들은 남의 걸 보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섭취하면 되는 것이고요. 복잡한 솔루션들은 그 간단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연습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도출해 내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약수라는 것은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을 말을 하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파이썬에서도 열심히 했어요. 무엇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0과 같다. 그래서 지금 판단문이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 특정 수부터 그 수까지 계속 반복해가면서 검사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 안에 이 포문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중첩 반복문이라는 것은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럴 경우에는 안쪽부터 수행을 하고 바깥쪽으로 가나요? 자, 먼저
큰 i가 변화를 갖겠죠. 그래서 i가 0일 때 내려와서 이 문장을 수행하다 보니 이 문장 또한 반복문이라서 k가 0일 때 반복 문장. 그리고 k가 하나 뭐 증가 k 뿔뿔이니까 k가 1일 때 그때는 i가 0이면서 k가 0, i가 0이면서 k가 1, i가 0이면서 k가 2 이런 식으로 해서 k가 4까지 수행을 하고 그럼 이 문장이 끝나는 거죠. 끝나면 다시 올라가서 i가 증가돼서 다시 k를 5번 이렇게 수행하는 거죠.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포문이 y 제어 변수를 가지고 안에 있는 포문이 x 제어 변수를 가지고 안쪽에서는 10개씩 그리고 밖에서는 5개씩 수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안쪽에서 직접 수행하는 그 제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별을 찍는 거예요. 별은 10개가 찍히겠어요. 10개가 찍히고 그리고 ln 이거는 반복문 밖에 있는 겁니다. 자, 이 포문은 안에 있는 포문은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 포문이 막 10번을 돌면서 별을 찍어요. 그리고 프린트 ln이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찍는 거죠. 이렇게 10번을. 그리고 포문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다음 줄에 내려가라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y는 하나 증가시키고 다시 내려와서 10번 동작하고 그래서 이 x는 별의 개수를 제어하고 있는 것이고 y는 라인 수를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줄로 내려가라는 것은 이 밖에 있는 포문에 영향을 받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나오는데 브레이크는 뭐 탈출해라 막 그런 느낌을 갖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화일 구조를 보게 되면 화일 집합키가 여기서 열렸어요. 그리고 화일이 여기서 끝났어요. 자, 이 동안을 이 true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참이죠. 자, 이 수행하고 올라와서 참이니까 또 수행하고 끝이 없습니다. 이런 모양을 가진 제어 구조에서는 도중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끝내라. 그러면 그 어떤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문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판단문이 들어가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이 제어 구조를 밖으로 나가버리는 문장을 쓰는 거예요. 자, if 그레이드가 0보다 작으면 브레이크. 그러면 그레이드는 계속 뭔가 계산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점수를 입력하시오 한 다음에 그레이드를 입력받잖아요. 그러면 그레이드는 계속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계속 입력받으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그레이드 값에 따라서 이 화일을 계속할지 화일문을 나가게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컨티뉴도 제어를 좀 반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 완전히 탈출하는 건 아니에요. 자, 컨티뉴라는 것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집합규를 보게 되면 이게 집합규 열리고 2개 열리고 이 집합 안에 있는 집합규는 여기서 닫히겠네요. 그래서 포는 여기까지예요. 포문이. 그리고 이 밖에 있는 것은 이제 이 메인 메소드하고 이 클래스를 닫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고요. 일단 이만큼의 제어 구조 안에는 문장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if문, 두 번째 문장 프린트문. 그래서 if문에서 if문을 수행하고 나서 프린트문을 수행하고 다시 포 제어로 올라가서 if문 수행하고 프린트 수행하고 제어문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if문에서 뭔가 계산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참이 돼버리면 continue는 그 다음에 수행을 하지 않고 바로 제어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는 제어를 벗어나 버렸죠. 근데 이 continue는 그 뒤에 여러 문장이 더 수행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시를 하고 바로 상위 제어로 올라가 버릴 때, 이 반복 제어로 다시 처음으로 올라갈 때 그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하고 같냐? 이거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으로 같다는 것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값 아닙니까? 그래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출력을 안 하고 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출력을 해요. 즉 3의 배수를 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미니 프로젝트라고 해서 숫자를 추측하는 프로입니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올라갔네요.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미니 프로젝트 완성하기 그랬는데요. 이 과제 앞에 제가 선명을 확 뛰어넘었잖아요. 이거는 과제로 남기려고 그랬어요. 자, 4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시스템상으로는 4월 12일까지 제가 막아 놓긴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우리 사이는 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어떤 사정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여기 제 이메일 주소 아시잖아요. 제 이메일로 좀 기간이 지나더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출석 처리는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나중에 미뤄서 다 늦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때그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거 이클립스에서 이 작성을 하고 나면 제 이클립스를 처음에 실행시킬 때 런치하는 그 장소를 잡죠. 그 장소 안에 프로젝트 그 폴더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폴더를 압축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뭐 클래스 이름이나 이런 거 막 정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맘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제출하는 압축 파일 이름에만 그 여러분 이름을 꼭 넣어주세요. 여러분 1학년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어느 학교 1학년들은 이렇게만 써놨더니 여기다가 우선미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 여러분은 그럴 염려는 없어서 제가 학생 이름이라고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해서 압축 파일을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뭐 녹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리고 여러분 좀 답답함이 좀 있어요. 막 이러면 이렇게 화상 강의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